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코너 맥그리거는 맥살로웨이와의 리매치를 앞두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계에서 경험이 훨씬 더 쌓이다 보니까 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나가게 됐어. 옥타곤 안에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상황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시작해. 완벽한 시나리오는 강한 뒷손 펀치로 상대를 KO시키고 관중들이 환호하는 거야.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1라운드 중반에 어깨가 빠진다면 내 대응 방식은 뭐지? 앞쪽 어깨가 1라운드에 빠진다면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스탠스를 바꿔야 하나? 경기를 끝내야 하나? 등을 대고 누워야 하나? 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에 대한 대응책을 전부 준비해놨어.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앉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한다는 건 아니야. 그걸 곱씹거나 과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답들을 갖고 있는 거지. 발목이 나가면 어떻게 할 건지, 무릎이 나가면 어떻게 할 건지, 어깨가 나가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왜냐하면 경기는 끝난 게 아니니까. 네가 포기하면 그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움직임, 어떤 대처법을 갖고 있다면 버틸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 승리까지 갈 수 있어. 나는 이 격투기 세계에서 경험이 쌓일수록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최고의 시나리오까지 거꾸로 계산해 나가는 법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는 거지. 지금 내가 딱 그런 상태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어. 오늘 세뉴킴 채널에 다니엘 산토스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중 산토스는 경기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1라운드에 최도우 선수의 오른손 훅을 맞았을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펀치를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순간적으로 짜릿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태클을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도우 선수에게 바디샷을 맞았던 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센 타격이었어. 그런 타격을 복부에 제대로 맞으면 몸이 순간적으로 꺼져버려.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몸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지.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냥 끝까지 갔을 거야. 근데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어떡해. 공격이 엄청 세게 들어오면 몸이 그냥 셧다운 되는 거야. 이정영이나 유주상 선수 같은 다른 한국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최도우 선수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최도우 선수에 대한 내 존경심이 더 컸다는 점이야. 나는 항상 누구에게나 예의 있게 대하려고 해. 근데 유주상을 만났을 때는 조금 놀랐어. 경기 중에 나를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 나를 겁주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링 위에서 조금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고 그런 태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난 지금까지 경기 주간 내내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했어. 예의를 갖춰서 대했지.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좋게 대해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해. 프로니까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서로 죽이려고 하겠지. 하지만 밖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 결국 나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유주상의 태도를 보고는 좀 많이 당황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 내가 PI에 갔을 때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 그때 내가 먼저 인사했고 같이 얘기도 나눴어. 그래서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이게 뭐지? 뭔가 좀 어이가 없었어. 물론 내 멘탈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사실 그게 유주상의 실제 성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나를 흔들기 위한 심리전이었을 수도 있지. 근데 오히려 역효과였어. 반대로 더 자극이 됐거든. 나를 무례하게 대하면 오히려 더 의욕이 생겨. 그때 제대로 자극을 받았고 결국 내가 이길 수 있게 자극을 준 셈이지. 또한 다니엘 산토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도우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 캠프 중 갈비뼈 부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회가 있다면 최도우 선수와 100% 컨디션으로 다시 한번 멋진 경기를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 후 눈이 부은 상태에서 자신이 마치 한국인 같다고 말한 거에 대해 어떤 의미였느냐는 세뉴킴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냥 농담이었는데 한국분들이 그렇게까지 불편해하실 줄은 몰랐어. 알았다면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냥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예를 들면 대머리 친구를 가볍게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심각한 말인 줄 몰랐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 줄 몰랐어. 내가 최도우 선수한테 얼굴을 엄청 맞아서 눈 주변이 많이 부었잖아. 그래서 이제 나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데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야. 악의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순수하게 한 말이었어. 나쁜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아니면 애초에 내가 굳이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 리가 없잖아. 그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죄송하다고 내 스토리에도 올렸어.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중해. 내 딸도 한국을 정말 사랑해. 여기 그 영화 속 캐릭터 옷 입은 거 봐봐.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나도 한국을 좋아하거든. 한국 사람들도 항상 나에게 잘 대해줬고 존중해 주셨어. 그래서 정말 이건 내가 실수한 부분이야.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실수야. 또한 산토스는 최도우 선수에게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레벨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팬들에게 받은 수많은 DM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예전부터 코리안 좀비 경기를 쭉 챙겨봤어. WEC에서 경기했을 때도 봤고 브라질에서 조지 알도와 싸웠던
나왔던 경기도 봤지. 그때 안타깝게 어깨 부상을 당했잖아. 결국 아쉽게 졌지만 그 이후 경기들도 다 정말 대단했어. 그런 투지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또한 산토스는 브라질에서도 코리안 좀비가 굉장히 유명하다며 정찬성 대표의 입장곡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코리안 좀비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MMA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메랍두발리시빌리는 페트리안과의 리매치와 관련해 얀 측으로부터 어떤 소식이라도 전해 들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그에게서 직접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는 건 그가 아직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 모두 봤잖아. 그가 인터뷰에서 나는 6월 백악관 대회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지. 그런데 이미 7월 대진은 발표됐고 곧 8월 대진도 발표될 거야. 하지만 UFC는 아직 나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 내가 아는 건 내가 양과 싸운다는 것뿐이야. 하지만 언제 싸울지는 몰라. 날짜도 모르고 정확한 일정도 몰라. 페트르가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이게 우리가 있는 세계잖아. 가끔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지. 내가 챔피언이었을 때는 UFC의 경기를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 계속 바쁘게 뛰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고 빨리 싸우고 싶다는 뜻도 전달할 수 있었지. 그리고 UFC도 나를 계속 뛰게 해주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챔피언이 아니야. 그래서 상대를 기다려야 돼. 이게 이 세계야. 지금 상황이 그런 거고 나도 이해하고 있어. 또한 메랍은 일전에 아르만 사르키안과 레슬링으로 맞붙었던 레슬러 출신 스트리머 조르지오 플라스와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 중 메랍은 플라스가 UFC에서도 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What level of MMA would you say I'm at? Bro, you UFC level, bro. You UFC level, bro, for Yeah. sure. Because you've been training all your life, and then you're good. Just, I know. Can I compete in the UFC? You can, absolutely. Yeah. You can. There is guys worse than you. In the UFC? Yeah, of course. Wow. Yes. But, of course, we know you have to win couple professional fights and wait till your turn. And because you have name, maybe make some 3, 4, 5 fights, and then maybe hopefully short notice or contender series, out wrestling somebody, jump in the UFC. But to stay in UFC, this is hard. Yeah. You know, because they give you a 4-fight contract, and minimum you have to win 2, minimum to stay. 한편 큰 논란이 일었던 올렉산드르 우식 대 리코 베르호벤 경기와 관련해 리코의 코치 피터 퓨리는 경기 후 해당 경기의 심판과 나눴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 심판이 나랑 같은 비행기를 탔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지. 내가 직접 가서 말했어. 어떤 논란이든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결정을 내린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어. 당신은 실수했다. 그런데 그가 나한테 한 말이 정말 중요했어.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 피터, 나는 벨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어. 그거라면 믿겠다. 나도 벨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나도 벨소리를 못 들었거든. 나는 벨이 울리기 2초 전쯤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링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 듣고 상황을 파악한 거였거든. 나는 경기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당시 상황은 그랬어. 내 생각에는 물론 그 순간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 리코가 다운됐고 우식은 끝내려고 들어갔지. 그런데 심판은 우식 뒤쪽에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실제로는 제대로 적중한 펀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맞아. 그건 실수였어. 그리고 나는 그걸 의도적인 게 아니라 순수한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야. 그 사람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몰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볼만한 근거도 없어. 내가 직접 얘기해봤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는 나는 벨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어. 나도 벨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에 대해 또 심판이 뭘 했어야 했고 뭘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일은 전에도 봤잖아. 어떤 때는 경기를 너무 오래 끌었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빨리 멈췄다고 하지. 링 안에 제3자가 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야. 카를로스 프라테스가 최근 이산 마카체프와 프라테스와의 경기는 흥미로운 매치업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니엘 코미아와의 방송에서 이삼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프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생각엔 걔가 그렇게 말한 건 내가 이안게리보다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코미아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이안이 나를 이겼기 때문일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리온 에드워즈도 나를 테이크다운 시켰고 JDM도 나를 테이크다운 시켰고 이안게리도 나를 한번 넘겼어. 그래서 아마
이스함은 나를 쉬운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알잖아, 내가 그 선수들과 싸웠을 때는 사실 테이크다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JDM이 나를 테이크다운 하려고 할 때도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팔을 벌리고 웃으면서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지. 물론 이스함이 그래플링을 정말 잘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이해한 리온 JDM과 싸웠을 때는 걔들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 나는 주짓수 블랙벨트야. 주짓수 대회에 나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블랙벨트고 나도 그라운드에서 잘해. 그래서 그 선수들이 나를 피니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계속 그라운드에 묶어두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물론 말했듯이 마카체프가 그래플링을 정말 잘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테이크다운 시킨 선수들을 상대로는 전부 다시 일어났어. 걔가 다른 행성에서 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가 나를 테이크다운 시켰을 때 내가 정말 못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또한 자신의 다음 경기 관련 어떤 소식을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안이 마카체프와 싸울 거고 나는 그 승자와 싸우게 될 거라고 들었어. 타이틀전에서 싸우기 전에 경기를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기다리는 게 더 좋아. 기다리는 동안 훈련할 시간도 생기잖아. 훈련하면서 더 발전하고 몇 가지 기술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나는 옥타곤 안에서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어. 앞으로 훈련해서 옥타곤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기다릴 수 있어.